2023년 명인중학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죠. 1번부터 봅시다. 서로 닮은 도형이 되는 것. 닮은 도형, 닮은 조건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SSS, 그죠?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을 때. SAS,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 다음에 AA,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렇다면 1번을 보시면 AA'과 BB'이 똑같대.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야? SS가 지금 서로 같아졌다는 거지? 맞니?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 그 끼인각이 필요한 거죠. 이 조건에 각 C와 각 C'이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각 C와 각 C'이어야 된다고요. A와 C, AA'과 C'의 길이의 B가 주어졌다면 각 B가 주어졌어야 되는 거죠. BB'과 그 다음에 C'C'이었다면 얘는 각 A가 주어졌어야 됩니다. 각 A와 각 A' 같고 각 B와 각 B' 같다면 AA 닮은 조건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까? 넘어가시죠. 2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기호가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우리가 닮은 기호를 쓸 때 대응점 순서대로 맞춰 적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각 C가 80도이다. 각 C의 대응각이 어디 있어? 세 번째 알파벳 G죠. G가 80도이다. 얘는 맞는 말이고요. 두 도형에 대한 닮은 B. AB의 대응변이 어디 있습니까? EF죠. AB의 대응변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 EF. 어이구, 안 나와 있네. 그 다음 이번엔 BC로 볼까요? BC? BC의 대응변은 나와 있나? BC의 대응변? 가운데 있는 두 문자죠? FG. FG. 어딨어? 여기 있네. 따라서 닮은 B는 12대 10이 됐을 테니까 6대 5가 됐겠죠? 얘도 틀린 말이네. EF의 길이. 방금 요거네. 요건. 그죠? 요놈이 바로 아까 AB의 대응변이었어요. 8대 X는 6대 5.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각 F가 85냐? F가 어디 있어? 두 번째 알파벳이네. B의 크기가 85냐 묻고 있는 거죠. B의 크기가 아니네. 틀렸고. 두 도형의 넓이 B는 36대 25이다. 닮은 B, 길이의 B가 6대 5였으니까 제곱하시면 됐을 테니까 얘는 맞는 놈이 됐었겠네요.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죠? 억각으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8. 그럼 여기는 얼마였겠어? 4였겠죠? 근데 이쪽에 또 각의 이등분선을 또 그었네? 그럼 얘도 뭐여야 돼?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길이가 8이었으니까 여기도 8이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4래?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4였겠죠. 그런데 O2의 길이를 물어봤어. O2의 길이. 뭐가 떠오르는 거야? 이 모래시계가 보이시는 거죠. O2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여기를 X를 잡고 문제 조건에 A5의 길이가 9래. A5의 길이가 9. 그렇다면 닮은 비 계산할 수 있겠죠? 12대 4, 3대 1은 9대 X. 이것을 활용해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이번엔 지금 결국엔 이거죠. DE와 BC가 평행하게 되면 AD 대 DB, 옆변의 길이의 B가 왜 일정합니까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활용했던 성질이 왜 성립합니까를 보는 문제였던 거야. 먼저 보시면 D에서 AC와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결국엔 얘랑은 서로 평행해. 평행한 보조선을 그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각 AD 이 각이 동기각으로 같은 거래. 지금 평행선은 여기만 주어져 있는 거잖아. 얘만. 그치? 따라서 얘에 대한 동기각은 어디 있겠어? 여기였을 거야. 따라서 여기는 각, DBF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동기각으로 같아져야 된대. 그런데 결론적으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얘랑
얘가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래. 그렇다면 또 동의각인 거 어디 있었겠어? 얘랑 얘도 지금 평행하다고 했었잖아? 따라서 요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각 BDF와 각 뭐 DAE도 좋겠고 또는 BAC도 좋겠고 아무튼 저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서로 같다라는 표시 해주셔야 되겠지. 따라서 서로 닮았으니까 AD 대 DB는 서로 닮았으니까 AE 대 DF다. 그런데 DFC가 원래 평행했고 또 새롭게 평행해졌으니까 두 변이 서로 평행하죠. 따라서 얘는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DF라는 요 길이 대신에 EC라는 길을 넣겠다고. DF 대신에 EC를 넣겠다고.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 얘기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AD 대 DB는 AE 대 AF였는데 요 AF 대신에 AD 대 AF 대신에 EC를 넣었다고요. 따라서 옆변의 B가 서로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간 알맞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에서 지금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요 길이. 지금 여기가 약간 흐리죠. 요 부분을 구해달라. 밑에 세 번째 다리니까 여기를 구해달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죠. 모두 길이의 폭은 일정하다고 주어져 있고요. 모두 다 평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쪼개보는 게 가장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딨어? 요 놈과 이렇게 평행하게 요 놈과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에 요만큼은 이미 구한 겁니다. 얼마? 37. 그렇다면 우리는 37 플러스 이 부분을 x라 잡는다면 x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37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였을까? 9.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요 삼각형을 보시는 거죠. 1대 1대 1이었으니까 1대 3이었을 거고 따라서 1대 3은 x 대 9가 됐을 테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x값 구해주시면 전체 나머지 길이도 구할 수 있으셨겠죠. 지금 아무것도 필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봅시다 다시. 이번엔 BD 대 DE가 3대 2래. BD 대 DF 여기와 여기의 비가 얼마래? 3대 2래.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평행했을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얘도 얼마여야 돼? 서로 평행했을 테니까. 여기도 3대 2였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우리 사용하지 않은 평행선 있죠?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 있자. 옆변의 비가 평행선 있었을 때 3대 2죠? 따라서 여기도 얼마였다는 거야? 3대 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대 2일 때 BA의 길이 대 얼마라는 거야? 4. 이 길이를 계산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때 이거 이용해서 B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문제를 보시면 AD 뭐 D가 중점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무튼 내가 얘를 이렇게 잘랐는데 잘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빨간색 삼각형도 만들어 보고 파란색 삼각형도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무게중심을 선택을 했대.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중선에 의해서 잘려졌을 테니까 얘 넓이가 S면 얘도 S였을 거야. 얘도 중선이었겠지? 얘도 중선이었을 거야. 중선에 의해서 잘렸을 때가 얘와 얘 넓이는 똑같았을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ES 플러스 ET 얘 크기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였어야 되는데 얘는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16 곱하기 1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얼마야? 96. 그렇다면 S 플러스 T는 얼마였을까? 48. 맞습니까? 그렇다면 S 플러스 T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얘였죠. 예. 여기를 제가 뭐 MN이라고 잡는다면 삼각형 AMN에 대한 넓이가 바로 48이었던 거고, 삼각형 AMN일 때 삼각형 AG G'의 넓이를 물어본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연결을 해주시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2대 1이었으니까 3대 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대 2. 맞습니까?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었어야 돼? 9대 4였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9대 4일 때 48이면 얼마겠습니까? 얼마겠습니까? 얘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보시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랑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 보죠. DE 지금 여기에 E, 여기가 F입니다. F, 여기가 F가 있고, 뭐 D, 뭐 여기 G가 있었을 거고 BC가 있습니다. 아무튼 D 대 DB가 1대 5래요. DE 대 DB가 1대 5. 여기가 1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요만큼. 그 다음에 FG와 BC가 서로 평행한데 FD의 길이가 4래. 여기가 4고 여기는 2였대. 이때 뭐 AFD의 넓이가 3이라면 얘는 얼마겠습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다만 이 길이가 2고 얘가 1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쪽 파란색 삼각형이네. 파란색 삼각형에서 확인해 봅시다. 서로 지금 평행하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평행하죠. 이렇게 되면 얘랑 서로 평행하죠. 맞습니까? 평행하니까 서로 어때? 두 도형은 닮았을 거라고. 닮은 비 얼마야? 1대 6이었죠. 그때 2면 얼마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이 밑변의 길이 얼마겠습니까? 12. 맞습니까? 여기 12. 12. 내가 이 12 왜 끌고 오는 거야? 지금 삼각형 AFD에 대한 넓이를 활용하려면 결국엔 다시 어떤 삼각형으로 넘어와야 돼? 이 삼각형으로 넘어와야 돼. 그럼 두 삼각형의 공통된 놈은 바로 BC였을 거라고. 이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BC가 12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얘도 서로 평행했을 거 아니야. 얘랑 얘랑도 서로 평행했겠지. 그러니까 닮은 비는 얼마야? 1대 3이었을 거라고. 1대 3. 맞습니까? 4대 12니까 1대 3. 밑변의 비는 밑변의 비는 그 자체가 닮은 비죠. 따라서 여기가 1대, 여기가 3이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 몇 대 몇이었다는 거야? 2였다는 거야. 2. 이해돼?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럼 얘랑은 어떻게 닮았습니까? 몰라. 닮은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닮았는지도 모르겠고 평행하다는 게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따라서 뭔가 모래시계가 있다든가 지금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근데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AFD. 이 새끼의 넓이가 3이라고. 그럼 얘 넓이가 3이면 삼각형 BFD는 얼마야? 밑변이 1대1로 쪼개졌잖아? 얘 넓이는 얼마야? 6. 맞아? 지금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집중해서 봐야 돼 지금. 밑변이 M 대 N으로 쪼개지면 이 삼각형이나 같은 높이를 쓰기 때문에 넓이에 의해서 이 넓이는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높이 결정이니까 밑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밑변이 지금 1대2라고. 밑변 1대2. 두 삼각형이 이 밑변의 비가 결국엔 넓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1대2면 얘는 6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삼각형 BAD의 넓이는 얼마야? BAD의 넓이는 9가 됐을 거고. 다시 봅시다. 다시 빨간색 삼각형에서 얘와 얘의 대비도 1대 2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물어볼게. 삼각형 BCD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얘가 9였다고.
거기 2배 쓸 거 아니야. 얼마니? 18이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18.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삼각형 BCD가 18이야. 다시 이쪽으로 보자고. 파란색으로 넘어올 거야. 파란색 봐봐. 파란색 보면 여기 봐봐. 얘도 지금 C에서 밑변을 5대1로 쪼갰지. 맞아? 그렇다면 삼각형 CED, 삼각형 CED는 넓이가 얼마일까? 삼각형 CED. CED.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18대 얼마겠습니까? 5대 1이면. 그럼 얼마야? 5분의 18이 되는 거네. 맞아? 얘가 5분의 18. 이제 다 왔어. 옆변이 1대 5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EDG는 5분의 18이라는 넓이가 있었는데 그 새끼를 1대 5, 6등분한 것 중에서 몇 개 가는 거야? 하나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봅시다. 다시 10번 봅시다. 명일이가 엄마, 아빠, 누나, 남동생과 몇 명이야? 명일이가 엄마, 아빠, 누나, 남동생과 함께 일렬로 서서 사진 찍을 거래.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 오른쪽에 무조건 있을 거래. 그러면 누나랑 남동생은 묶을 건데 무조건 누나의 오른쪽에 지금 이 형태를 무조건 유지할 거래. 그럼 묶었지.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이니까 네 팀을 배열할 거 아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을 거라고. 네 팀을 배열하는 거니까. 맞아?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웃했으니까 얘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에서 곱하기 2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다고. 누나랑 남동생이랑 자리를 안 바꾸기로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몇 가지인지 너희들 계산해봐봐. 11번 봅니다.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5명 중에서 남학생 대표 2명과 여학생 대표 2명을 뽑는데 남학생 6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돼. 6 곱하기 5인데 순서에 상관이 없죠. 2로 나눴겠죠. 여학생 5명이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5명이서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마찬가지. 순서에 상관이 없네요. 남자도 뽑고 그리고 여자도 뽑아야 되는 거죠. 곱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12번 보시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서로 여사건이라고 불리는 관계라 그랬었어요.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넣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넘어가시죠. 13번 봅시다. A, B, C가 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을 다음처럼 냈으면 여기에 따로 언급되진 않지만 A가 떨어질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B가 떨어질 확률은 9분의 8이고 C가 떨어질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런데 B만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A는 합격하고 B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C는 합격한다는 얘기지. A가 합격할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 B가 떨어질 확률은 9분의 8. 9분의 8. 그 다음에 C가 합격할 확률은 8분의 5.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됐습니까? 다시 봅시다. 이번에 두 자리 잔수를 만들 건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자리를 바꾼 숫자와 원래 숫자의 합이래.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4를 뽑았어. 그랬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42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놈을 더하면 얼마니? 66이 되는 거죠. 얘 그럼 11의 배수 맞아? 11 곱하기 6이니까 11의 배수 맞지? 11의 배수야?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 41을 뽑았어? 그러면 14가 됐을 거 아니야? 두 놈을 더하면 맞아?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항상 되는 건가?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튼 두 개의 공을 뽑을 거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거 5, 얘는 4, 20분의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11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다 따져봤는데 잠깐만 만약에 A란 놈이 있고 B란 놈이 있어. 그럼 얘 실제 크기는 얼마야? 10A 플러스 B였죠. 내가 얘를 바꿨어? 10B 플러스 A란 수가 됐겠지? 얘네들을 더했어? 얼마가 되는 거야? 10AA니까 11A고 여기 봐야 돼! 더하면 얼마야? 11B가 되는 거야. 따라서 11을 묶어내주면 뭐가 돼? A 플러스 B. 이걸 뭐라 불러? 11 곱하기 자연수니까 11의 배수가 되는 거죠. 누구를 뽑든지 간에 다 11의 배수가 되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0가지 중에 20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결정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A, B, C 대 4명의 학생이 각각 적혀져 있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4명 중에 한 학생만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의자에 앉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의자에 앉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입니까? 앉으려고 할 때 그쵸? 4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4명 중에 한 학생은 자기 이름이 붙어있는 의자에 앉힐 거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봐. 4명 중에 누구 한 명은 자리에 앉혀야 돼. 자기 자리에. 그 사람을 누굴지 결정하시는 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지. 몇 가지 있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B, C, D고 의자도 B, C, D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B에 앉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C 아니면 D였을 거고 만약에 B 자리에 C가 앉았다면 B, D가 남았는데 B, D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되겠지. D가 자기 의자에 앉게 되잖아? 따라서 D, B일 수밖에 없네. 만약에 D가 B의 자리에 앉았다면 B, C가 남았겠지? 그럼 그놈의 위치는 B, C일 수밖에 없어. C, B는 안 될 테니까. 따라서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어. 각각의 경우에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시죠. 다시 16번 봅니다. 원뿔의 높이를 3등분해서 잘랐는데 각각의 요 원기둥의 부피의 비, 그 다음에 얘 부피가 14일 때, 얘 부피가 14일 때 A와 C의 부피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원기둥을 그냥 삼각형으로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3개가 있어. 얘는 원기둥이야. 길이의 비는 1대 2대 3이었겠죠. 1대 2대 3이었을 거야. 닮은 비가. 그쵸?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부피 물어보고 있죠. 얘는 길이의 비고 부피의 비는 뭐가 되겠니? 1대 8대 27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전체 1일 때 얘는 8이라고. 그렇다면 얘의 비율은 7이었겠죠. 이 새끼 1일 때 얘의 비율은 7이었을 거라고. 전체가 27일 때 이 새끼가 8이래. 전체가 27일 때 얘가 8이래. 그렇다면 맨 바닥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얘는 얼마야? 19. 비율이 1대 7대 19. 조그만한 원뿔과 그 다음에 원뿔대의 비율이 1대 7대 19. 그럼 그 비율에 2배씩 한 게 부피란 얘기니까 얘는 2였을 거고 얘는 38이었겠죠. 넘어가십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각각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야. 그리고 BD가 12이고 6일 때 EM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EM.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수선을 내리 그었다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 D와 AM이 90도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도형을 가지고서 볼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이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근 도형이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A고 얘가 D고 얘가 M이고 얘가 E인 거죠.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길이가 얼마래? 6. 그럼 MD가 얼마인지 알면 되겠네? 먼저 MD를 알기 전에 CD의 길이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CD도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는 거니까 6제곱은 BD 곱하기 DC죠. 공식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려 그었을 때 나오는 공식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고등학교 때 계속 나와. 36은 12 곱하기 DC인 거죠. DC 길이 얼마야? 3. 맞습니까? 3. DC가 3이니까 BC의 길이는 얼마였다는 거야? 15. BC가 15였을 테니까 요만큼은 얼마야? 직각삼각형의 중점이죠? 외심이었을 거라고. 2분의 15. 여기 2분의 15였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니까. 맞습니까? 얘는 2분의 6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였을까요? 2분의 9. 여기는 2분의 9.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MD가 2분의 9. 그럼 다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요거 구하라는 거죠. MD, EM. 그쵸?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는 거야. 2분의 9의 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 쪽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4분의 81은 2분의 15 곱하기 x. 이 값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맞죠? 2분의 6이니까. 네.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시 좀 그림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얘가 무게중심인데 삼각형 DGE의 넓이가 2래요. 우리 아까 전에 연습 많이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2래. 삼각형 DGE의 넓이가 2야. 삼각형 DGA의 넓이는 얼마였을까요? DGA. 얘도 2대1로 쪼갰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새끼가 2라고. DGA의 넓이는 얼마야? 4. 얘 넓이가 4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EAD. 삼각형 EAD의 넓이는 얼마예요? EAD. 6. EAD 6. 삼각형 EBD는 얼마였을까요? EBD. 삼각형 EBD. 얘도 6이었겠죠? 중점이었을 테니까. 얘도 6. 그렇다면 삼각형 AB. 삼각형 AB의 넓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6이었으니까 12. 삼각형 ABC는 그럼 얼마였을까요? 24. 맞습니까? 24.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BD의 넓이는 아까 6인 거 찾았고요. GAC는 뭐니? 무게중심과 꼭지점을 연결한 거죠. 전체 넓이의 3분의 1. 따라서 삼각형 GAC는 24의 3분의 1에 해당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아니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찾아도 되죠? 그럼 이 새끼도 10이 아닙니까? 그렇죠. 얘도 10이죠. 근데 다시 걔를 1대 2로 쪼갠 거죠. 그렇다면 이 넓이는 12를 3등분한 것 중에서 2개 갖는 애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고, 뭐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다시 넘어가시죠. 19번 봅시다. 19번은 지금 AC가 10이고 BC가 16이고 ND가 6일 때 이때 AE의 제곱 더하기 ED 제곱이래요. 뭔가 보니까 공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그냥 공식 활용하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임의의 두 점 잡고 찍찍 연결했을 때입니다. 이 공식 하나. 그 다음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삼각형에서도 공식 하나 있었고요. 직사각형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찍찍 연결했었을 때 얘도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공식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얘가 나오면 여러분 학교 학생이 만약에 500명 있다면 그 중에 490명은 다 공식으로 문제 풀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조선 긋고서 A, B, C, D 하고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외우셔야 돼.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아무튼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제는 아니네? 그럼 직접 하나씩 해봅시다. 중점이고 중점이래. 삼각형이래. 뭐가 떠오릅니까? 중점 연결 정리가 떠오르는 거죠. 얘 직각. 중점끼리 연결했으면 얘랑 얘랑은 서로 평행해. 따라서 너도 동의각 직각. 그리고 길이 절반 5.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직각이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 직각이니까 지금 이 도형과 얘가 닮음이다? 몰라. 그건 조건이 없어요. 얘랑 얘랑이 닮았는지 그 조건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몰라. 다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반으로 쪼개졌을 테니까 이 길이도 8이고 여기에 변 NC의 길이도 8일 것이라는 것도 확실한 거고, 직각 아까 얘 평행하다고 표시해놨지?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닮음을 활용한다면 얘가 모래시계였겠죠. 닮음이 얼마입니까? 3대 5. 그럼 여기가 3대 5의 비율을 가지면서 길을 쪼갤 수 있었겠지? 근데 NC의 길이가 우연하게도 8이었대. 그렇다면 비율이 3대 5였으니까 이젠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길이가 3이고 여기가 5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2의 제곱 구할 수 있을까요? A2의 제곱? 구할 수 있었겠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다시 2D의 제곱 구할 수 있을까요? 2D의 제곱? 구할 수 있죠. 그대로 피타고라스입니다. 넘어가시죠. 20번 봅니다. 0, 1, 3, 4, 5, 6이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111인데 100의 자리는 0이 못 들어가죠. 1, 2, 3, 4, 5, 6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6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있었을 거고 뭔가 썼겠죠.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의 경우가 있었을 거고 뭔가 썼겠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었겠네요. 이것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숫자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7장 카드에서 이번엔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먼저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숫자가 필요하겠죠. 전체 경우의 숫자 몇 가지입니까? 6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0 못 들어가니까 6가지. 그 다음에 뭔가 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6가지. 따라서 36가지 중에 짝수여야 된다고요. 짝수가 되려면 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 그땐 몇 개 있어? 0으로 시작됐으니까 0으로 끝났으니까 1, 2, 3, 4, 5, 6 몇 개? 6개가 있었을 거고요. 2로 끝났으니까 2로 끝난 다음에 몇 개? 1, 3, 4, 5, 6 5가지의 경우가 있어야 있는 거죠. 0은 못 들어갈 테니까. 4로 끝났다면 몇 개?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숫자는 6 곱하기 5 곱하기 5야? 아니면 6 더하기 5 더하기 5야? 얘네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얘는 더하셔야죠. 0으로 끝나거나 또는 2로 끝나거나 또는 4로 끝나고 있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6인 경우도 있었죠. 6인 경우. 얘도 똑같이 5개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늘비시와 솔비시가 있는데 각자 커플티 1개랑 커플티가 아닌 옷 2개가 있습니다. 이때 커플티를 입을 확률, 늘비시가 커플티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야. 솔비시가 커플티를 입을 확률도 3분의 1. 물론 입지 않을 확률도 3분의 2가 됐겠죠. 각각이 모두.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늘비시와 솔비시가 2명 모두 커플티를 입어야 돼. 오늘 만나기로 했어. 그럼 늘비시도 커플티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솔비시도 커플티를 입어야지 서로 커플티를 만날 수 있었겠죠. 확률 얼마입니까? 9분의 1. 그 다음 다시 이번엔 이틀 중 하루만 2명 모두 커플티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있었을 때 얘는 커플티를 입고 커플티를 입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커플티를 입을 확률 아까 얼마라고요?
9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일요일 날에는 커플티를 안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를 보면 모두 커플티를 입을 확률이니까 이때는 실패했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한 해는 커플티를 입고 나머지 한 해는 커플티를 안 입어도 돼. 또는 둘 다 커플티가 아닌 옷을 입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러면 미션이 실패되는 거죠. 만약에 커플티를 입는 미션을 한다면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커플티를 입지 않을 확률은 9분의 8인 거죠. 여사건이니까. 근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어. 실패하고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9분의 8 곱하기 9분의 1이 있었겠네요. 그렇다면 각각이 나온 이 확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더하셔야죠. 이러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이었을 테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